정말 진지한 척 하고 싶은데 쉽지 않아. 약을 엄청 먹어서 간이 너무 좋아져서 술을 먹으면 안 취해요. 죽기 전에 한 번 더 가고 싶은 데는 정말 이 얘기만 들어도 가보고 싶다. 네, 그리고 최근에 생겼어요. 21km를 다 뛰고 집에 와서 맥주 한잔 하면서 바로 인터넷으로 딴 걸 또 9월 달에는 2시간 30분을 해야만 한다. 느꼈었어요. 되게 오래되셨네요. 거의 지금 화석이 됐군요. 공연계 할머니가 됐더라고요. 아르헨티나 가는 건 일도 아니었어요. 그냥 비행기표만 끊으면 됐었어요. 내가 몽골을 걸어서 국경을 넘은 사람이야. 안나푸르나를 내가 7박 8일이 걸렸지만 올라간 여자야. 키로 마라톤 뛴 여자야. 이러다 무섭 밝혀야겠어. 런니학사 그럴 수가 있어요. 몰랐을 리가 없잖아.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글을 쓰고 연출을 한 사람입니다. 공연으로 시작을 해서 연극, 뮤지컬, 그리고 영화, 최근에 드라마 작업을 했습니다. 저처럼 잘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선 공연이든 영화든 드라마든 다 뭔가 그냥 어떤 감독님 그냥 다 비슷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네,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실제로 그 안에서 들어가 보면 되게 다른 분야이거나 그러진 않나요? 당연히 시스템이 다르고 장르가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드라마계, 뭐 영화판 뭐 이렇게 생각하는 데서 가지고 있는 관례도 다르고 약간씩은 다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본을 가지고 배우들과 함께 스태프들과 함께 재미와 감동을 만들어내서 시청자든 관객이든 누군가에게 보인다. 이런 거는 같은 거죠. 네. 아, 그렇죠. 아. 그래서 최근에는 금주를 부탁해. 네. 라는 드라마가 지금 방영되고 있고, 네, 그렇죠? 네. 또 그 전에 이제 영화 같은 경우는 브라더랄지 아니면은 김종국 찾기. 뮤지컬이나 연극은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접근이 영화보다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못 본 사람들은 또 안 본 사람들도 그럼요. 많고. 진입장벽이 좀 다르죠. 왜냐하면 네. 직접 거기까지 가야 되고 아, 물론 네. 영화도 거기도 가기는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래도 대안이 있잖아요. 뭐 OTT로 볼 수도 있는 아, 거고 네네, 그쵸. 나중에 추후에 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공연은 그런 장르가 아니죠. 그러니까 찾아서 가야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한번 발을 들이지 않은 상태에서는 좀 어렵죠. 처음에 어려워요. 뮤지컬 중에서는 혹시 어떤 것들 오 당신이 잠든 사이라는 작품으로 데뷔를 했었고요. 김종국 찾기, 위걸리 브런즈, 뭐 금발이 너무해, 네. 아. 그리고 형제는 용감했다. 최근에 그날들 그날들. 이라는 작품을 10주년 공연을 했었고, 그리고 더 드레서라는 연극을 했었고, 김종국 찾기나 형제는 용감했다나 그날들이나 네네. 뭐 멜로드라마나 이런 작품들은 다 대본도 쓰고 연출을 한 거고, 영화 같은 경우도 제가 원작자였었던 게 김종국 찾기하고 그쵸. 브라더가 원작자였죠. 그리고 동시에 대본을 같이 작업을 했어요. 네 작품 전부 다. 그래서 각본일 때도 있고 각색일 때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시나리오 작업을 계속적으로 했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스토리를 진행하다가 이제 갑자기 음악이 이제 흘러나오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되게 웃기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좀 현실적인 느낌이 아니다 보니까 왜 뮤지컬은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는지가 좀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뭔가 익숙하지 않은데? 판타지 영화 장르를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현실에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SF는 그나마 네. 있음직한 일을 하려고 치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그 공식을 이해하고 네, 들어가는 진입장벽만 딱 들어가면 갈 수 있잖아요. 물론 좋은 예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뮤지컬 만약에 처음 보시고 싶다고 하면 네네. 뮤지컬 영화부터 시작을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너무 어렵지 않게. 뭐 예를 들면 시카고라든지 맘마미아라든지 내지는 레미제라블라든지 이렇게 사람들이 맞아요. 되게 네네네. 대중적으로 잘 대중적이요. 만든 작품들이 있거든요. 연기하다가 왜 갑자기 노래를 부르지? 라고 생각이 안 들게 천을무봉으로 만든 작품들이에요. 그런 작품들. 근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네, 나오면서 그리고 사실 거부감을 가지면 왜 그쵸. 사람들이 연기를 하지? 이것도 우리가 그쵸, 생각하죠. 그쵸. 뭐든 다 왜 나오지? 왜 클로즈업을 하지? 아. 부담스럽게 이럴 수도 있거든요. 아. 왜 갑자기 카메라를 보지?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사실 조금 열린 마음으로 보여야 돼요. 그게 어떤 하나의 장르로서. 그렇죠. 저희도 우리 둘이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카메라 보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게 관습인 거예요. 사람하고 얘기할 땐 사실 얼굴을 보는 거지 앞을 보는 건 아닌데 그렇죠. 관습적으로 이제 여기를 봐도 된다라고 그리고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게 되는 관객들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연결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뮤지컬도 처음 진입장벽이 조금 높은 건 사실이지만 편하게 볼 수 있는 잘 만든 작품들부터 시작하시면 그렇죠. 네네. 괜찮을 겁니다.
브라더나 정직한 후보나 보면은 코미디 요소가 굉장히 많은 그런 영화인데 감독님의 원래 성향 자체가 좀 굉장히 뭔가 재밌으신 분이랄지 그런 게 있으셔서 그런 영화가 탄생했을까요? 정말 진지한 척 하고 싶은데 쉽지 않아요. 사람들이 웃는 걸 보는 것도 좋고 제가 웃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웃음을 주는 사람들이 정말 소중하더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기본적으로 웃음의 가치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살면서. 네, 같이 만나는 사람들도 조금 위트 있고 여유 있고 그 여유라는 거는 사실 정신적 여유가 있어야지 웃기도 하고 그렇죠. 웃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좋았던 것 같긴 해요. 그런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어쨌든 좀 반영이 되고 하다 보니 네. 그리고 이제 김종우 찾기는 이제 로맨스에 좀 더 가까운 그쵸. 작품이었었고 브라더는 이제 제가 원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작품이 가지고 있는 여러 속성이 있었어요. 네. 장르적 속성. 예를 들면 코미디도 있었고 휴먼도 있었고 가족도 네, 있었고 그쵸. 심지어 공포도 있었고 미스테리도 있었거든요. 복합 장르였던 거죠. 네네. 원래 뮤지컬 형제는 용감했다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그대로 영화할 수는 없는 거니까 네. 여기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코미디 쪽이 좀 더 강화된 거죠. 그러다 보니 제가 이제 코미디를 하는 감독이 되게 됐고 다행히 이제 작품이 잘 됐으니까 네네. 그 다음 작품은 시사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그렇죠. 예. 하다 보니까 이제 코미디가 강해진 또 작품이 됐고 예. 그래서 막 그렇게 지향을 했다기보다는 웃게 되는 상황들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반영이 된 게 있는 것 같아요. 뮤지컬 감독님을 하셨다는 걸 알고 나서 이번에 지금 하고 있는 금주를 부탁해를 보니까 확실히 좀 배경으로 들어가는 음악 같은 것들이 귀에 확확 들어오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다 보가 이제 궁금한 거는 이런 영화 감독님 하시는 분들의 일상이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 사이에 달리기는 또 언제 하시는지. 제가 가장 작년에 많이 뛰었을 때는 제가 촬영 9월에 들어왔거든요. 네. 6월, 7월, 8월 이때가 한 달에 100km씩 뛰었어요. 100km 이상. 100km 이상씩. 그거는 확실한 목표가 있었어요. 촬영을 제가 영화만 찍었다 보니까 3개월에서 4개월 찍은 게 다였는데 6개월 반을 찍은 건 없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체력이 많이 필요해요. 네. 일주일에 4번 촬영을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새벽에 보통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침 촬영이야. 8시에 시작하면 11시까지 찍을 수 있어요. 52시간제 때문에. 네네. 그러면 말이 8시지 7시까지는 도착을 감독이 해야지 그렇죠. 아무래도. 돼요. 근데 우리 집 앞에서 촬영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파주에서 촬영할 때도 있고 제천에서 촬영할 때도 있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는 걸려요. 7시까지 도착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5시에서 6시 사이는 출발을 해야 돼요. 그럼 4시에서 5시 사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11시 끝났어요. 그럼 다시 오는 시간 있잖아요. 그러면 12시에서 1시에 도착하겠죠. 그럼 자고 다시 4시부터 5시 사이에 일어나야 돼요. 그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촬영하는 동안은 체력이 굉장히 체력 소모가 심하죠. 소모가 심해요. 그래서 약을 엄청 먹어서 간이 너무 좋아져서 술을 먹으면 안 취해요. 술 자주 먹진 않지만 네네. 가끔 이제 막 차가 3일이 붙었다 그러면 한번 먹고 싶잖아요. 그쵸. 맥주 한 잔 먹어도 안 취해. 촬영 없는 날은 가서 무조건 쪘어요. 초보 러너들 입장에서 러닝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뛰면 더 피곤하지 않나요?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내가 이 스트레스를 견디는 방법으로 그걸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달리기를 사실 막 엄청 좋아하고 러너스 하이를 찍고 막 이렇게 못해요. 네네. 달리기를 느리게 뛴단 말이에요. 네, 천천히. 천천히 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그런 단계가 못 돼요. 그리고 달리기를 한 지는 꽤 오래됐는데 네. 속도가 늘지는 않아요. 네네네. 그래서 막 좋아서 뛰었다기보다는 약간 저를 지키는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장르가 바뀌면 당연히 새로 만나는 사람들, 새로 만나는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제일 중요한 마음가짐은 내가 어떻게든지 적응할 것이야. 마음을 열고 오픈 마인드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귀를 기울일 것이야. 네네. 내 마음대로 하고 내 편한 대로 했으면 내가 했던 거 해야지. 여기 와가지고 나는 안 그랬는데 이거는 한두 번이지. 그렇죠. 그렇게 다 열어놓고 보면 어느 순간에 나를 잃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을 들 때가 있어요. 나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 달리기를 이렇게 꾸준히 하시고. 그래서 보통 몇 분 페이스로 뛰시는데요? 저 못 뛰어요. 아, 진짜 못 아니, 뛰어요. 근데 너무 민망해요. 이게 뭐 속도가 사실 우리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최근에 하프를 뛰었어요. 네, 최근에. 최근에 하프를 뛰어가지고 하프 대회를 갔는데 제가 꼴찌로 도는 것 같아요. 8분 대 뛰었어요. 근데 어쨌든 대회에 나갈 때는 멈추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걷지는 않는다. 이 마인드로 가고 네네.
그리고 평상시에 제가 뛰는 거리가 있어요. 네, 네. 서강대교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네. 원효대교까지 뛴 다음에 택강 쪽으로 해가지고 나오면 메리어트 호텔 쪽으로 올라와요. 네. 그러면 이제 여의도 공원이 있어요. 네, 그쵸. 공원으로 해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요. 이게 딱 7km예요. 아, 좋네요. 7km. 네. 네, 네. 그렇게 해서 7km를 하고 나면 뭔가 그래도 내가 오늘 뭐 했다. 나라는 사람이 뭔가 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젊었을 때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셨다고. 지금도 젊어요. 아, 그렇죠. 그렇게 많이 다니시게 된 뭐 다른 어떤 목적 이런 게 있으셨을까요? 목적 그런 거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면 약간의 결핍들이 항상 그렇게 뭔가를 하게 만든 거예요. 어렸을 때 살던 곳이 네. 지방 소도시였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회사를 다니셨는데 큰 회사여가지고 사택이 있었어요. 주거 공간을 주는 거죠. 회사에서. 네네네네. 네. 그런 곳에서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옆집 애가 몇 등을 했는지까지 알아. 그게 너무 답답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 제일 좋아하는 책은 뭐 남유럽, 북유럽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에는 한지리라고 해가지고 팔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 나라들을 소개하는 책들을 그렇게 좋아했었어요. 오. 그러니까 내가 언젠가는 이 도시를 벗어나서 벗어난다. 벗어나서 이 나라들을 꼭 가보고 싶어. 그게 나한테 힐링이 되고 뭔가 꿈이 되고 이걸 참기 힘들 때도 이걸 참아내야 내가 거기를 갈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을 가자마자 아르바이트를 해서 나는 무조건 갈 거야 라고 해서 이제 가기 시작했고, 나라들을 많이 갈 수 있었던 거는 일단 기회가 있으면 무조건 갔고, 그때는 그리고 사실 그렇게까지 막 전체적인 물가가 비싸지 않았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생각해보면. 네네네. 그러니까 막 200만 원 가지고 2달 동안 유럽도 갈 수 있었던 거고, 50만 원 가지고 3달 동안 인도도 갈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노숙만 안 했을 뿐이지, 뭐 도미토리에서 자고, 먹는 것도 바켓에 이렇게 꽂아가지고 그냥 잼 발라서 먹고, 그걸로 끝, 뭐 물 먹고 끝, 뭐 이렇긴 했지만, 여행 다니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행복하고, 뭔가 도전하는 것 같고, 좋았던 순간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네. 지금의 저가 있게 한데 굉장히 큰 원동력이 된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탈리아에 대해서 엄청 네네. 적응을 했어. 그리고 슬로바키아로 갔어. 여기 완전 달라. 완전히 달라. 완전 달라. 그리고 여기랑 또 달라. 그리고 러시아로 갔네? 러시아 또 완전 달라. 근데 내가 거기서 뭐 나한테 맞춰달라고 할 것이야, 뭐 할 것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지 여기에다 적응을 하고, 관습도 달라요. 네네. 여행을 많이 하다 보면. 심지어 제가 슬로바키아에서 시작해서 중국을 통해서 한국까지 온 경우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 국경을 넘으면서 일단 영어 쓰는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뭐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뭐 이런데 라트비아 네, 네. 간 사람도 얼마 없고, 그 당시만 해도 막 비자를 받기 위해서 줄을 서야 되는 상황이고, 그 현지 나라에 가서. 뭐 그때 뭐 번역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 그렇죠. 2002년이었으니까 일단 어떻게든지 적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들이 많이 노출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장르 갔을 때는 이 장르 많이 가지고 있는 통용되는 관례라는 게 네네, 있고, 그쵸. 이 장르는 또 달라. 근데 이거를 어떤 잣대를 가지고 이거는 틀렸어, 이거는 옳지 않아 라고 최대한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거. 약간 적응의 달인이 돼가지고. 저기는 당연히 지금도 적응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저 단절에서부터 분노가 올라올 때가 있죠. 여기서는 안 그런데 지금은 이제 여기 한 4군데가 있다 보니까 그냥 여기서는 아닌 게 저기서는 기고, 저기서는 긴 게 저기서는 이상하고 이렇구나. 그래도 내가 다치면 난 속인이 아니니까 네. 나도 속이 상할 때가 있고 서운할 때가 있고, 그쵸. 왜 이렇게 나 이방인 취급하지 할 때가 있죠. 다만 이 또한 지나가리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조금 빨리 너무 중요한 거니까 근데 그 부분이. 그러면은 혹시 이제 많이 다녀보셨으니까 여기는 내가 죽기 전에 한 번 더 와봐야겠다. 제가 한 47개국인가? 이 정도는 갔더라고요. 네네. 근데 3번 이상 간 나라, 혹은 한 달 이상 체류한 나라가 한 10개국 되더라고요. 네. 그냥 잠깐 찍고 가기만 한 건 아니라는 거죠. 네네, 뭐 그쵸. 예를 들면 슬로바키아 같은 나라는 3번을 가는 거고, 네. 뉴욕이나 런던이나 싱가포르나 이런 데는 한 달 이상씩 다 체류를 해본 네. 적 있고. 근데 죽기 전에 한 번 더 가고 싶은 데는 제가 갔던 데는 다 가고 싶어요. 다 가고 싶죠. 네, 그리고 안 가본 나라를 가고 싶고요. 안 가본 나라.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에 제가 적절한 대답을 꼭 네, 받는 꼭 해야 데가 된다면? 있다면 슬로바키아의 블라티슬라바를 가고 싶어요. 슬로바키아. 저는 너무 안 익숙해서 슬로바키아라는 나라가 무슨 나라인지 전혀 상상도 안 되는데, 사실 어디가 매력적이셨어요? 일단 너무 편하네요.
나라가. 응, 너무 편안해요. 그러니까 막 랜드마크가 어마어마하고 막 이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친절해요. 거리가 깨끗하고 아기자기해요. 그리고 음식값이 싸고 맛있어요. 야, 잠깐만, 이 얘기만 들어도 가보고 싶다. 네, 그리고 실제로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진 않죠. 왜냐면 막 우리는 약간 뭐 까르교가 있어 프라하에 가면 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예. 뭐 파리에 가면 에펠탑이 있어 뭐 이런 거에 조금 그렇죠. 따라가게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없거든요. 네네. 그렇게 막 따로 없는데 그냥 길거리만 가도 뭐 상점에서 팔고 있는 아기자기한 소품들 네네. 그리고 카페에서 팔고 있는 맥주 500cc 이런 거 하나씩 딱 먹고 있고 막 이런 풍경 자체가 되게 좋아요. 요즘 말로 약간 감성이 살아있는. 엄청 감성이 살아있어요. 엄청 감성이 살아있고 저는 거기가 제 2의 고향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슬로바키아. 제가 꼭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달리기 얘기를 다시 조금 하자면 즐겨 신는 러닝화가 있으실까요? 나이키를 많이 신는 것 같긴 해요. 제가 막 이름을 외우면서까지 하지는 않는데 저는 좀 약간 선택하기 싫어가지고 왜냐면 평상시에 선택을 많이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 선택 좀 그만 이렇게 네, 해가지고. 그러니까 나이키 매장에 가서 지금 나온 것 중에 제일 괜찮은 게 뭡니까? 그렇게 해서. 네, 그렇게도 사고 네. 갑자기 아울렛에 들릴 때가 있었어. 그럼 네네. 되게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타이밍이니까 나이키가 저한테 좀 맞아가지고 네네네. 그럴 때 산 것도 만만치 않게 좋아요. 그렇죠, 그럼요. 제가 최근에 산 게 있어요. 줌 뭐라고 써 있는데 이렇게 이름도 모른다? 이게 네. 뭐예요 이름은? 베이퍼플라이입니다. 베이퍼플라이. 예, 맞아요. 저 베이퍼플라이를 지금 두 번째 신고 있어요. 예. 이게 잘 맞으세요? 뭐 저는 사실 아무거나 잘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추천한 거를 사다 보니까 신고 막 불편하지 않으면은 네. 되는 거니까. 제가 이 하프 마라톤을 하고 어디 하프였었던 거예요? 제 인생 최초인데 서울 시민 마라톤 대회였어요. 서울시. 그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제가 근데 이게 메달도 또 예뻐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걸어놓으셨구나. 예, 예. 그 얘가 사실 고장이 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스탠드가 안 되는데 버리기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쵸. 내가 얘한테 굉장히 정을 들였는데 스탠드의 역할은 못하지만 나의 메달을 자랑할 수도 있고 되게 귀여워요. 좋아해요. 그러면은 또 대회 뭐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9월 달에 런약사님하고 같이 나가기로 했어요. 최근에 나갔었던 서울 마라톤 대회도 런약사님이랑 같이 나갔었고 나갔죠. 21km를 다 뛰고 집에 와서 맥주 한잔 하면서 바로 인터넷으로 딴 걸 또 그날 하기 쉽지 않지 않아요? 내가 너무 힘들었다 이런. 제가 8분대로 들어왔는데 뭘 그렇게 또 힘들었겠습니까? 꼴찌로 들어온 주제 힘든 것도 좀 이상하죠. 그래도 근데 3시간을 어쨌든 3시간 뛰었어요. 진짜 3시간 뛰었어요. 안 쉬고 뛰시는 것 자체가 뭐 어쨌든 쉬운 건 아니라서 누가 봐도. 그럴 수 있죠. 그쵸. 근데 이제 런약사가 되게 재밌는 게 제가 달리기 하게 하려고 엄청 노력도 많이 하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보통 하긴 하는데 네네. 런약사만큼 뛰지는 그렇죠.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대회를 해가지고 약간 기록을 올리고 싶은 욕심이 있나 봐요. 맞아요. 그래서 그 하프를 나가자고 하면서 광화문 시작한 네네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의도로 온대요. 네. 집으로 돌아오는 거니까 얼마나 괜찮냐. 그리고 거기 길이 엄청 예뻐.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광화문에 대한 기억이 좋은 게 있어서 좋다. 그럼 가보자. 라고 했는데 요거 할 때였었으니까 5월 4일 날 뛰고 그거를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어제 얘기한 거예요. 2시간 반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그 어스 마라톤인가요? 그게? 네, 아마 네, 그랬던 것 맞아요. 같은데. 제가 뭐? 그랬더니 그게 도로 통제. 도로 통제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 입장에서는 30분을 더 빨리 뛰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열심히 하셔야 되겠는데. 그냥 하루아침에 안 돼요. 9월 달에는 2시간 30분을 그러니까요. 깨야만 한다. 이거는 없었던 얘기잖아. 연락사 너무했어 정말. 그래서 어제 그제 못 뛰어가지고 뭐 하루는 비가 왔던가 뭐 맞아요, 비 왔었죠. 그리고 하루는 제가 스케줄이 아침에 있어가지고 못했는데 오늘은 만나기 전에 뭐라도 물어보면 언제 뛰셨어요? 최근에 언제 뛰셨어요? 그러면 내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럴 순 없잖아요. 오늘 아침에 뛰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뛰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지키기 위해서 힐링을 하기 위해서 달리기를 계속 꾸준히 하실 생각이신지 아니면 뭐 또 다른 취미 생활도 또 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달리기는 좀 꽤 길게 한 것 같아요. 네네. 제가 달리기를 처음 했었던 걸 기억해 보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김종욱 찾기라는 뮤지컬을 할 때였었어요. 되게 오래되셨네요. 이게 거의 지금 화석이 됐군요. 되게 오래됐다는 게 말이에요. 아니 약간 공연계 할머니가 됐더라고요. 배우들이 저한테 생신 축하드립니다라고 하고 어머니라고 부르길래 눈도 마주치지 말라 그랬어요. 진짜 너무 오래됐어. 살짝. 오래됐죠, 오래됐습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사회 초년생이었었어요. 네. 지금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상황이겠죠. 그렇죠. 사회초년생이면 내가 지금 뭔가 잘 못하고 있는데 무슨 문제인지 모르는, 내가 진짜 못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남들이 날 그렇게 프레임을 짜가지고 보고 있는 건지, 내가 실력이 부족한 건지, 내가 혹시 사회초년생이라서 뭐 혹은 경험이 부족해서 뭐 이거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 근데 그거를 내가 이것 때문이야 라고 하면 바꿀 수 없는 어떤 문제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은 거예요. 그때 불안하잖아요, 사실. 네네. 그건 속은 상하고. 네. 그럴 때 제가 그 당시 중량천에 살았는데, 네. 중량천에 달을 보면서 그 나를 오늘 속상하게 한 사람들을 욕하면서 달을 보면서 걸었어요. 그리고 돌아오면서 용서했어요. 내 일을 해야 되니까. 20대 애가 뭐 가서 뭐 싸울 거 어쩔 거야. 그렇죠. 네. 삭혀야지. 삭혀야지. 그러니까 근데 어느 날 너무너무 속상해 한 사람이 있었어. 지금 기억도 안 나.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막 뛰어지더라고. 앵기리던. 그때부터 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전에 많이 걷기도 네네, 하고, 네. 그러니까 20대 때 뛰었다가 한참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못 뛰고 있다가, 그리고 브라더 끝나고 몸이 많이 안 좋아서 네. 영화를 계속 할 거라면 달리기를 해야겠구나. 체력이 라고.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그것도 있었고, 제가 브라더와 정직한 후보 사이에 올림픽 연출을 했었는데, 그걸 하고 나서 약간 번아웃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년만 놀자. 라고 놀자. 스스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약간 놀아도 야심차게 놀고 싶다. 놀고 있지만 태우고. 더 기가 막히게 놀고 그치, 싶다. 놀고 있지만 더 끝내주게 놀고 싶다. 이래가지고 막 고민을 하다가 우연히 옛날에 썼던 노트를 봤는데, 그 노트에 버킷리스트를 써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보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못할 것들만 써놓은 것 같은 거예요. 네네네.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아르헨티나에 가기, 클라이밍을 하기, 그 다음에 뭐 시크로 마라톤 대회에 나가기, tango 추기,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다 하나씩 지워나가는 게 목표였어요. 마지막에 지운 게 10km 마라톤 대회에 나가는 게 있었어요. 그 중에서 또 제일 어려웠던 거네요, 그러면? 그 제일 어려웠어요. 아르헨티나 가는 건 일도 아니었어요. 그냥 비행기표만 끊으면 됐었어요. 근데 그때 잘 놀았기 때문에 다시 재충전을 해서 네. 평생 할 수 있는 좋은 취미가 생겼고, 그대로 영화 2개나 찍었고. 그래도 달리기 하면서 제일 좋은 거는 좀 살아도 더 살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내가 지금 살고 있어. 근데 달리기라고 하면 뭔가 좀 더 살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뭔가 이제 생명의 그 기운이 더 넘치는. 파장이 이렇게 돼 있었다면, 달리기를 하고 나면 혹은 달리기를 할 때는 정말 훨씬 더 기운이 높아지는 것 같은 느낌. 샤워하면 너무 기분 좋잖아요. 그쵸. 달리기하고 나서. 맞아요. 특히 여름에. 그 샤워하는 시간이 행복하기 위해서 또 나갈 때도 있어요. 더 살아있기 위해서 달리기를 한다. 너무 멋집니다. 우리가 살아있지만 어떤 순간에는 너무 익숙해서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맞아요. 자연스럽게 지나가 버린 것들도 있어요. 그런 평온함이 필요하기도 해요. 그쵸. 그리고 사람들이 맨날 변수 속에 사는 것처럼 막 스트레스풀하게 사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달리기는 그 중간쯤에 있는 것 같아요. 평온하면서도 날 좀 더 깨우는. 이런 말씀 드려서 좀 죄송하긴 한데, 감독님이 풀코스 마라톤을 꼭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왜 죄송한 일인 거죠? 그냥 본인의 바람을 얘기하는 거고 내가 들어주도 말고 내 혹시 하시면 힘들 테니까. 근데 감독님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더 이렇게 뭔가 더 느끼시고 더 이렇게 표현해내실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거 하나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된다면 해야죠. 그런데 달리기가 제가 어려울 때 위안이 됐던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버틸 수 있는 힘도 되고, 네네. 제가 한번 아픈 적이 있었는데 네. 너무 아파서 병실에서 일어나는 것 자체가 힘들었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어요. 어쨌든 그 순간의 통증이 굉장히 심각할 때였는데, 그때 화장실에서 일어나야만 벨도 누르고 내가 뭐 이렇게 이런 상황이었었어요. 네네.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났어, 그 당시. 내가 몽골을 걸어서 국경을 넘은 사람이야. 나 그때 진짜 힘들었었어요. 정말 거지 같았었고, 정말 피골에 쩔었었고, 그래도 나 그거 했어. 이거 못하겠어? 약간 이런. 안 되더라고. 그래서 또 시간이 지났어. 그래도 안나푸르나를 내가 7박 8일이 걸렸지만 올라간 여자야. 근데 그래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마지막으로 한 게 10km 마라톤 뛴 여자야. 내가 여기서 안 일어나면 뭐 여기서 바닥에서 죽을 거야. 일어났어요. 와, 약 10km 마라톤 뛰고 계신 분들 진짜 대단하십니다. 안나푸르나를 넘어서는. 그러면 이제 감독님의 한 5년 뒤?
그럼 10년 뒤는 감독님이 생각하셨을 때, 나는 어떻게 돼 있겠다. 저 그런 게 좀 없어요. 사실. 저는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네, 약간 그런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목표가 있고 욕망이 있고 그러면 참 좋겠지만 네네. 어차피 내가 계획을 한다고 그렇게 가지지도 않아요. 그쵸, 그렇긴 하죠. 근데 이제 대신 사소한 일이라도 오늘 하루라도 최선을 다해서 살고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일을 끝까지 해내는 것이 가장 큰 내 인생에 대한 예의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누군가 저한테 프로포즈를 했어요. 이런 일을 하자. 근데 그거를 장르가 다르다 아니면 그동안 내가 안 했던 일이다 네. 이런다라는 이유로 안 하지는 않거든요. 예, 저 나름대로 명분이 있긴 한데 내가 이렇게 인생을 갈 거야 라고 결정해도 굉장히 다양한 변수 때문에 바뀌더라고요. 저는 영화 감독이 될지 당연히 몰랐고 올림픽 할지 정말 몰랐고 진짜요? 드라마 연출할지 몰랐어요. 진짜요?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5년 뒤, 10년 뒤에 진짜 또 뭘 하고 계실지 오히려 기대가 되는.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하고 나서는 이걸 꼭 해야 돼? 그런 거를 계획하는 것보다 세상이 나한테 제안하는 것들을 귀 기울이고 정말 재밌을 것 같은데? 라고 했을 때 정말 온팡지게 나를 던져서 최선을 다해서 뭔가 하는 게 전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감독님 나중에 이제 뭐 작품이 나오시는 것도 되게 기대하고 그거 말고도 또 이제 대회에서 또 만나면 또 인사드리고 또 사진도 찍고. 아유, 제가 꼴등하는 하프 마라토너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뒤에는 항상 제가 있어요. 그렇지만 걷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느리게 뛸 수가 있을까 싶을 만큼 느리게 뛰죠. 그래도 9월 달에는 2시간 30분 목표로 2시간 30분 2시간 30분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요. 상상도 못 하겠어요. 연애 약사도 그래 언니 중요한 건 페이스를 찾는 거야. 네. 빨리 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오스 마라톤을 하자고. 그렇지만 본인은 알고 있었다고요. 알고 여기서 있었어. 밝혀야겠어. 런니 약사 그럴 수가 있어요. 몰랐을 리가 없잖아. 이걸 꼭 넣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갑자기 웃으면서 나는 언니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웃는 얼굴에 어떻게 침을 뱉어요. 제가 뭐 이런 말을 하니까 되게 부끄러운데 좋은 작품들 기대를 많이 하고 또 달리기도 열심히 또 재밌게 하면서 대회장에서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